네, 내일은 남북 정상의 9.19 평양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정상은 당시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약속을 했지만 현재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해법은 없는 건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입니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주년이라는 걸 듣고 참 시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짧게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었고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짚어주시죠. 크게 보면 이제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북 간의 군사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을 담은 그 옥동자가 생산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평양 15만 시민이 직접 그 운동장에 모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담은 그 내용들이 그 평양에서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 김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경제 협력,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나아가서 핵 문제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폭넓은 합의문이었기 때문에 잘만 이행됐다면 참 좋은데 2주년을 앞둔 지금의 그 이행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죠. 그러니까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은 좀 어떤지,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른바 우리가 모라토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가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9.19 군사 합의는 여전히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두 차례 북한에 이제 그 작은 그런 무력 시위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북한의 호응이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휴전선을 비롯한 그 군사 분계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9.19 군사 합의가 전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의 해소, 그다음에 평화의 유지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보면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지난 70여 년간의 남북 관계의 역사였는데 2018년 당시에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서로 호응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결국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하위 요소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으니까 남북 관계에도 무관심을 보인다.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야겠죠. 그러면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은 계속 이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일부는 이행되고 있지만 위반도 저희가 목격을 했잖아요.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인식하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 합의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제 폭파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만 9.19 군사 합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역시도 북한이 여전히 좀 이 공동선언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배경도 그럼 교수님과 좀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한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2017년도 상황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됐던 최근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런 2017년도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현재의 모습은 엄청난 사실은 대반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상황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답답함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지지만 큰 어떤 숲을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은 남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는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예. 다만 이제 지금 국면에서 남관계에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기에는 뭐 환경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이고 또 남관계 차원에서도 그동안 또 상호 신뢰를 또 해치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좀 현 상태에서는 좀 그 답보 상태지만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들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남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북한 상황이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수해 지역 복구 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내치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정 보류된 것이지 대남 군사 행동은 지금 뭐 군사 합의 차원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4일인가요? 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계속 나아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입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진 않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것이 내부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당시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니까 미중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 것까지 북한이 고려해서 그럴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긍정적인 해석은 저도 뭐 일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부 차원에서는 결국 교류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 인정해요.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북한이 일부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 이건 북한의 생각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통일부가 긍정적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북한의 행보는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틀 전에도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이 국방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현재 우리 정부에게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라고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북한은 어찌 보면 이제 남관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동 또는 남관계에 대한 그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북한에게도 엄청난 그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경을 다 닫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경제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이 있었고 또 태풍 피해가 또 이번에 또 함경도 지역에서 또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남관계에 지금 뭔가 새로운 입장 표명을 하거나 또는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거의 없다. 우선 당분간은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비판적인 논평을 내는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논평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 계기마다 남관계에 대한 그 불만과 또 남북이 합의한 것들을 남측이 지키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북한에게 쏟아지는 비난들을 좀 피해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남관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그 제안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압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를 계속 또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대화든 뭐든 새로운 남북 관계에 뭔가의 교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깔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뭐 배경에는 항상 북한이 대화는 희망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거죠. 북한이 유리한 대화. 자기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대화를 한국 정부가 움직여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들어주면 남북관계가 현상적으로는 진행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대북 제재라든가 우리의 또 국제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대한민국에게 지금 반드시 부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북한도 긍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래 현상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북한에게 끌려가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알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체제하에 처음으로 판문점을 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좀 해보자라는 것을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 안보실 중심으로 하다 보니 통일부에서 역할이 좀 많이 축소돼서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상상력을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인영 장관 체제로 들어간 다음에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점은 일견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제재라든가 외교, 또 한미동맹을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은 통일부 장관 본연의 역할에서 또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통일부 고유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본연의 역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국가안보실과 조금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통일부의 목소리도 내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동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앞서갔다. 따라서 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 박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내부적인 우리 정부 조직 내에서의 그런 조율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이인영 장관의 발언들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강력하게 통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들을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국방부는 또 국방부 나름대로 이제 안보 차원에서의 국방 차원에서의 좀 방어적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의 국제관계까지를 고려한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이제 국가안보실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인영 장관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은 강력하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내고, 또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또 그것과는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좀 더 그 주변 국가와 또는 국방부 부분에서의 안보까지 고려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그런 차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럼 과연 9.19 평양 공동선언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바로 내일이 이제 9.19 2주년인데요. 예. 물론 2년 전에 그 평양에서의 그 감동과 환희를 생각해 본다면 북한에서도 입장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그 코로나와 수해 태풍에 대한 모든 국가적 총 동원령이 지금 내려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평양에 있는 북한의
당원들이 두 개 사단이 사단 형태로 만들어져서 지방에 가서 지금 그 수해 복구를 또 태풍 복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 북한이 9.19 2주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다만 이제 9.19 2주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또 남관계를 어쨌든 북한도 풀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남관계에 있어서 2주년을 맞이해서 북측도 좀 전향적인 입장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세의 흐름을 보면은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긴 어렵다. 왜냐하면 금년 기본적으로는 작년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올해는 뭐 대미 정면 돌파하겠다, 자력갱생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변화가 최근에 있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내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전략적 변화를 내년 1월 당대회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살려보겠다는 새로운 동력은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9.19 2주년에 대해서 담화나 성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나 대화 제기보다는 자신들의 원론적 입장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장기적인 남북 관계에서 뭐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주변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대선을 북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 정부도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북한과의 협력을 폭넓게 생각하고 내년 1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 당장 북한이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주변국 공조를 우선 지금 현 단계에선 강화를 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접근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에 유엔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취임 후에 네 번째로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화상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9.19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많은 곁들이 이제 교차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네. 과연 이 유엔 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기조는 평화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네. 있습니다만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23일 날 새벽에 이제 연설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연대, 협력 이것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K 방역으로 대표되는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명 공동체, 또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비전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대선과 남 관계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의 제시랄지 또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9.19 군사 합의를 포함한 평양 공동선언의 확실한 이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그 유엔 연설을 통해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가 그 주목하는 연설은 유엔 연설이 가장 확실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 연설을 통해서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께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이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북미 대화 재추진 관련된 언급도 혹시 있을까요?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가 언제든지 재가동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화의
강조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실 거예요. 저도 김용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하나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글로벌 협력을 제안하실 테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 재개를 이야기하실 텐데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 정상회담이라든가 대화가 공개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또 대통령에게서 꺼내시면은 이행하는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은 언급하시되 구체적인 시점은 못 박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북미 간에 아직 그래도 물밑 간의 접촉은 좀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물밑 접촉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주변 정세를 보면 복선은 깔려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고 뭐 이렇게 주변국과 공조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우드워드의 그 회고록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친서들이 교환됐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보면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 다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에는 몇 가지 제한 요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곧 대선이 한 달밖에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북한을 만나면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돼요. 아니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노이보다 손해를 봤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노이보다 양보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날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또 북한이 ICBM이나 SLBM과 같은 전략 도발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는 물밑 접촉은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정상회담이 11월 3일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뭐 김여정의 방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 내용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 동맹국은 물론이고 북한과도 함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네. 표현이에요. 네, 네.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미국 대선 전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북한의 ICBM 발사랄지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현 상황의 관리가 최소치의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물밑에서 한다. 또 뭐 더 상황이 좋아지면 물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최대치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돼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뭔가 북미 관계에 그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 대선 과정에서 뭔가 좀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깜짝 쇼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최대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동력들을 만들어내려면 상호 간의 선물 보따리를 명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확고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북한도 좀 더 지금 확실한 정리가 아직까지 덜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여전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고민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ICBM 도발과 관련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소치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화상 연설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은 북한에서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화상 연설을 하게 될지 직접 또 연설을 하게 될지 이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화상 연설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직접 가는 것은 제한적인 요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예. 미국 땅에 있는 것이고 과거 입장에서는 적성국이기 때문에 갔을 때 신변안전 문제가 있어서 화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또 북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로서 중요한 이벤트에 중요한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화상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다음 미국 정부와
어떻게 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멋지게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획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화상으로 이렇게 깜짝 출연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